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라수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 8월 25일 정기토익 시험 후기 특강을 오늘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8월달 시험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8월달은 보통 이제 방학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많이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8월달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게 출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 6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하게 뭐 분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나왔었고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던 대명사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평이하게 뭐 소유격 형태 그다음에 이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파7 같은 경우 독해 같은 경우도 뭐 무난했는데요. 여러 가지 뭐 동의어 문제는 늘 2013년에 들어와서 많이 출제가 되죠. 늘 뭐 매달 한 2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되는데 역시나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동의어 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지문 자체를 보면 뭐 당연히 아티클은 한 2-3개 정도 나오는데 역시나 이중 지문 하나 포함해서 단일 지문에서도 2개가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들어와서 많이 강세를 보이는 뭐 그런 그 영수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형태도 많이 출제가 됐던 경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트 5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이 이제 24문제 정도, 그다음 어휘가 16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품사 문제가 정말 기본적인 기본을 이제 문법을 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씩 잘 따져가시면서 풀어주셨으면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명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명사 문제는 이번에 이제 명사가 크게 주목보 자리에 오는데 목적어 자리,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make란 거에 대한 목적어, surface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자, 보통 명사 문제가 나오면 가산, 불가산, 그 다음에 자리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명사 문제 중에서 보기 중에서 답이 2개가 명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뜻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겠죠. 자, 특히 이제 두 번째 나왔던 surface라는 뭐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능가하는 거죠. 뭐를 능가할까라고 해서 surface에 대한 목적어가 2개가 나왔는데요. competitors가 나왔고 competitive는 나왔습니다. competitors 같은 경우는 경쟁자고 competitiveness는 경쟁력이 되겠죠. 경쟁력을 능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을 능가하는 거기 때문에 competitors 이렇게 해석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 뭐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 다음에 이제 명사 나오는 형태로서요. 또 뭐 latest라는 최신에라고 해서 뭡니까? 최근에라는 어떤 형용사 뒷자리에 나오는 명사 prediction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growing이라는 또 분사형 형태로서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뭐 speculation이냐 speculator냐 나왔는데 당연히 어떤 증가는 어떤 추측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speculations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됐는데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형용사 뒷자리 나오는 거. 자, 그렇게 무난하게 출제됐습니다. 자, 복합 명사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 문제도 출제가 많이 안 됐네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동사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동사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특히 태 문제는 늘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시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 조동사 뒷자리, 동사 원형 자리.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왔던 동사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틀릴 수가 있는 문장인데요. 자, 어떤 문장이냐 앞에 명사가 나오시면서 대리야, 즉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형태입니다.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보기 4개 중에서 2가지는 아예 동사 형태가 아니었었고요. 하나는 will correct, 하나는 그 다음에 has been corrected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will correct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셔야 되겠죠. has been corrected가 된다면 여러분들 뒤에 목적어 없이, 왜냐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자, 이때 대시라는 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뒤에 즉 앞에 error라고 해서 명사가 지금 목적어가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will correct에 대한 목적어가 error인데 그 error가 2번 쓰면 안 되겠죠. 즉 앞으로 error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앞에 벌써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has been corrected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will correct라는 능동 형태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미술 킴이 correct가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will correct가 들어가는 정답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문제를 약간 또 has been corrected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그죠. 목적어가 앞에 나오는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 이걸 제외하고는 뭐 동사는요. 뭐 어휘 문제가 좀 나왔지 문법 문제는 요 2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자, 대명사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저번 때까지만 해도 소유 대명사니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의 강조용법이니 해서 혹시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대명사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뭐 기우였었죠. 이번에는 여러분들 대명사 문제가 늘 여러분들 자신 있는 바로 명사 앞에 소유격 자리 그게 출제가 됐고요. anyone 형태도 여러분들 자주 출제가 되죠. 올해 들어와서도 이미 지금 한 2번째가 3번째인 것 같은데요. anyone who, anyone ing, anyone pp라고 해서 자 뒤에 보니까 wishing이라고 해서 뭐를 바라고 있는 어느 누구나라고 해서 anyone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anyone interest라는 문장이 종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anyone pp가 아니라 이번엔 anyone ing라고 해서 현재 분사 형태랑 같이 쓰이는 게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올해 6월 달에 문제였었죠. 140번 문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anyone과 those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anyone은 anyone who, those who 둘 다 who를 취할 수 있지만 anyone은 단수를 받죠. 그래서 anyone who 뭐 is, those who are라고 해서 those는 복수를 받는다. 그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6월 달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중에 학생들이 anyone과 whoever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whoever는요, anyone who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whoever가 답인 것 같으면 해석도 한번 해보시지만 일단 whoever를 anyone who로 고치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anyone who가 나왔다면 who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셔야 되겠죠. wishing 같은 거 나오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whoever를 하시는 게 아니라 anyone을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yone과 whoever의 차이는 whoever는 anyone who가 되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실 때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anyone who를 다시 한번 집어넣으셔서 그것도 맞는지 보면 그게 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명사는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8월달이 끝나지 않고 9월달까지 보시는 분은 우리 7월달까지는 대명사가 뭐 인칭대명사뿐만 아니라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anyone 같은 뭐죠? 혹은 뭐 those 같은 지시대명사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 문제로 넘어가 보죠. 형용사 문제는 뭐 늘 나오는 게 뻔하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자리인데 이번엔 보호자리, 즉 비동사의 보호자리 나오는 걸로써 형용사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뭐 단어는 여러분들 courteous라는 단어 뭐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형용사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찍으시면 답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음번에 courteous가 어휘 문제로 출제됐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단어를 좀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be courteous to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in a courteous manner라고 해서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라고 해서 같이 외우시면 나중에 어휘 문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customary도 여러분들 뜻 제가 옆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요, 두 번째 나오는 형용사 문제는 비동사 다음에 부사 그리고 나오는 밑줄 친 자리가 나오죠. 이거는 제가 D-1 특강 때도 늘 말씀드렸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아주 자주 나오는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be fully,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부사, 그 다음 형용사가 나오겠습니다. refundable. 자, 그래서 여기는 손쉽게 형용사 빨리 찍을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또 역시나 다음을 또 기약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요, refundable이 형용사 어휘 문제 출제했다면 반드시 맞추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전액 환불이라고 할 때 refund는 full과 잘 쓰입니다. 그래서 전액 환불이라고 하면 full refund가 되겠고요. 전액 환불되다라고 할 땐 be fully refundable 되는 거죠. 자, 한 번 궁합은 영어만 궁합입니다. 무슨 얘기냐? full이라는 게 refund랑 잘 쓰이는데 그게 품사가 변하더라도 fully refundable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왔던 형용사 문제가 의외로 또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앞에 to가 나오시면서 step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to가 투부정사인가? 라고 해서 전사의 to인가? 헷갈리셔서 어떤 학생은 보기에 to 다음에 투부정사구나 해서 manage라는 걸 쓸 수가 있었는데 조심하세요. 여기는 step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managerial step이라고 해서 관리 직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step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anagerial step이 관리직이라면 우리가 말단직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entry level 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막 시작한 단계 포지션이니까요. 여기서 entry level position, 뭐 entry level, 뭐 step이라고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형용사 문제가 이렇게 네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부사는 뭐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나와서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든지 아니면 일명 이간질 자리든지요. 즉 그래서 이간질 자리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네요. 주어랑 동사 사이에, 그 다음에 진행형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보통 형용사가 이제 보호로 나오죠.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셨습니다. 자, 또 result라고 해서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 밑줄 친 걸 빼놓고도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주어, 동사, 또 result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부사 자리. 그렇게 하셔서 답을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가 이렇게 이간질 자리랑 완전한 문장에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는 자리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인사 문제로 가보죠. 자, 아마 이제 초반 때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sit 다음에 나왔네? sit down 이라고 해서 그냥 다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늘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뒤에 문장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니까 the assigned seat이라고 해서 배정된 좌석에 앉는 거죠. 좌석에. 그렇기 때문에 sit down이 아니라 sit in을 쓰셔야 되겠죠. 그럼 sit down 언제 씁니까? 보통 이제 sit down on the bench라든가 sit down on the couch, sit down on the bed라고 해서 sit down on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 좌석 N이니까 in sit, in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sit down 하셔서 그냥 적으셨으면 약간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시면 좋겠는데요.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좁은 장소 앞에 들어가는 at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 기억으로는 2009년, 2010년에 거의 그 한 해 동안에 거의 한 4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4문제 정도 출제됐다는 얘기는 거의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역시나 요것도 다른 뭐 장소에 더 이상 안 나왔고 앱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답을 체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in spite of라는,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늘 여러분들 전치사 문제는 접속사랑 같이 연결하셔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뒤에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냐, 아니면 그냥 명사만 나와 있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는 뒤에 명사, volume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해석을 보셔도 증가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불구하고, 자, 어떻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양보의 전치사 in spite of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since가 참 오랜만에 나왔네요. 보통 현재 완료는 잘 쓰이는 since. 현재 완료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뭐 안 나온 추세입니다. 근데 이번에 since가 전치사로서 등장을 했네요. 제가 늘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기다시피 since라는 거는 여러분들 때문에도 있고 이래로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가 될 때는 접속사만 된다 그랬었고요. 이래로가 될 때는 전치사, 접속사인데 특히 since가 이래로면 since 뒤에는 주어 과거 동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과거 시점의 어떤 형태가 나올 거고요. 뒤에 주절에는 현재 완료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since는 전치사 문제로 나왔었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past year라고 해서 과거 시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주절에 have pp가 나오는 전형적인 현재 완료에 잘 쓰이는 문장 뭐뭐 이래로란 전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since라는 거 나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접속사 문제인데요. 접속사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종전에는 뭐 명사절도 가끔 whether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뭐 although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now that이라고 해서 뭐뭐이기 때문에가 나왔습니다. 자, 대시라는 게 나오시면서 그 앞에 미션어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거 나와야 될 미션어가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보기를 보면 from, for, still이 나왔습니다. from that, for that, still that 이런 것들 말이 안 되죠. now that 그리고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자리죠.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now that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접속사보다도 now that, 뭐 in case, provide that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잘 모르실 만한 그런 접속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공부하시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공부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이외의 거 있죠? now that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before라는 거는 뭐 앞뒤 전후 관계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여기 회사에 하기 전에 어떤 회사에서 일했다라는 그런 전후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잘 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before를 갖다가 어떤 학생이 전치사 혹은 before를 갖다가 그냥 접속사라고 알고 계시는데 before나 after는요 전접이 둘 다 됩니다. 다시 한번요. before나 after는 뭐다? 품사가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 쓰인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접속사 whereas가 지난달 7월 달에 이어서 연속 2개월 나왔네요. 지난달에 아마 저도 135번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요. 138번인가 139번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이면서 그 앞에 사실과 뒤에 사실을 상반되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왔던 whereas는 접속사 자리인데 접속사가 되는 게 요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또 상대, 대조를 이루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whereas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속사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로 넘어가 볼까요? 뭐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에서 좀 벗어나서 관계대명사 역시나 쉬운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who가 나왔다는 얘기죠. 앞에 사람 선행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오시면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 하지만 저번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주격이 거의 who가 거의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뭐 who수도 나온 경험이 있고요. in which 이번에 파트 6에 나왔던 on which처럼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목적격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5에서는, 파트 5에서는 who가 나왔지만 우리가 5, 6, 파트 6 같은 경우는 who's가 which가 나온 거 있죠? 목적격. 그런 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9월달이나 혹은 향후에 시험 보실 때 반드시 좀 공부를 다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품사 문제에서 부정동사, 동명사가 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avoid, ing.
consider ing. 우리가 종전에 consider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avoid ing죠. 사실 avoid란 타동사 뒤에는 명사, 동명사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기에 보시면 operation이라고 해서 명사도 나올 수가 있고 operating이라고 해서 동명사가 나올 수가 있지만 명사인지 동명사인지는 그죠? 어떻게 알아본다? 뒤에 나오는 목적어로 뭐라 그랬습니다. 자, 뒤에 더 뭐라고 해서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avoid operation이 아니라 avoid operating이라고 해서 ing를 적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consider ing, avoid ing, recommend ing, suggest ing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은 동명사를 취하니까 바로바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문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늘 저번 달 혹은 뭐 6월 달, 5월 달부터 봐 오신 분은요. 이거는 뭐 그냥 좀 괜찮았다. 공부만 기본적으로 잘 돼 있으면은 이번에 나왔던 문법 문제는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어휘 문제는 제가 뜻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나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 만약에 이걸 읽으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정말 기본적인 단어가 굉장히 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 나온 단어를 모른다? 한두 개 정도 모른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어를 좀 많이 외워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명사어휘 문제가 총 4문제가 출제됐는데요. 그쵸? 10% 성장했다라고 해서 growth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증가나 감소를 나타낼 때는 보통 전치사 뭘 쓴다? in을 쓴다는 얘기죠. growth in, decrease in, increase in 이라고 해서 전치사 in 쓴다. 그런 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payment라는 명사를 꾸미는 바로 payment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요건 형사 문제가 되겠네요.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요청 요구라고 들어가 보자. his라는 소유격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뭐가 됐습니까? at his request라고 해서 요청으로라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request라는 명사가 들어갔지만 at이라는 뭐가 된다? 앞에 전치사가 들어간다는 거. at입니다. at.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request랑 잘 쓰이는 전치사가 사실은 on과 upon이 있어요. on request, upon request라고 해서 요청하자마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전치사 같은 거 지금은 명사 문제가 출제됐지만 전치사 문제도 같이 암기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전치사 문제 낼 때도 맞추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지점들 time consuming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뭐다라고 해서 그때 정답이 stage가 되겠습니다. 보통 time consuming stage, time consuming task라고 해서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거죠. 거기는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뭐뭐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stage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되었으면 이제 동사 어휘 문제로 가보죠. 동사 어휘 문제도 보세요. 쓰다, 구입하다, 불러일으키다,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stimulate 한번 보죠. stimulate가 사실은 자극하는 거죠. 자, 동사 어휘 문제는 늘 보실 때 목적어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름을 그죠 쓰겠죠. 이름을 부르든지 쓰든지, 그 다음 제품을 구입하겠죠. 그 다음 interest, 관심을 뭐 하겠습니까? 불러일으키겠죠. 자극을 시켜서요. 그래서 stimulate interest in이라고 해서 그냥 한 단어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stimulate interest in. 그래서 stimulate, 자극하다. 혹시 동사 모르시면 기본 동사 굉장히 약하신 거세요. 자, 그래서 동사 문제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하다시피 2012년까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30번 대 이후로. 근데 2013년은 그나마 좀 좋은 게 뭐냐면 듣보잡의 단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나마 많이 봤던 문장. 물론 내가 확실히 잘 기억을 못하지만 정말로 처음 들어본다는 단어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여기 2013년은 해볼 만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 문제 그렇게 출제되고요. 자, 형용사 들어가 보죠. 형용사는 payment라는 명사 앞에 우리 partial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이렇게 출제됐는데요. partial payment, 부분적으로 이제 지불하는 경우죠. 자, partial payment랑 잘 어울리는 단어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어휘 문제 partial payment 나왔으니까 완납. 그러니까 다 지불하다라고 할 때는 무슨 payment일까요? 네, 형용사 total payment일까요? 아니죠. full pay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ayment in full이라고 해서 완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partial, 그 다음 완전히 다 하는 거는 full 되겠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상반된 의미지만 같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 문제에서는 무난했던 것 같아요. 접근하다라고 할 때 accessible인데 그거의 반대말 inaccessible. 그 다음에 essential 같은 거는 기본적인 여러분들 형용사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왔던 형용사 어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어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부사 어휘도 여러분들요,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여러분들 발목을 많이 잡는 게 바로 부사 어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영어에선 특히 잘 어울리는 부사 짝꿍이 있거든요. 자, 요 문제 좀 많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periodically,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다라고 해서 periodically가 들어왔는데, 자, 우리나라 말로 보면, 최근에 업데이트 됐다라고 해서 선생님, recently도 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왜 그렇죠? recently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잖아요. 주로 어떤 시제? 과거, 아니면 뭐다? 현재 완료는 잘 쓰입니다. 자, 여기 나왔던, 이번 달에 나왔던 문제는 현재가 나왔지, 과거나 현재 완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 되는 거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다가 아니라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recently는 과거 아니면 현재 완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previously, 이전입니까? previously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과거 시장 잘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부사는 복합적인 겁니다. 동사와의 궁합도 보셔야 되지만 그 시제, 특히 이런 것과 잘 쓰이는 부사가 있으니까 같이 짝꿍으로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scissors, 가위가 나오면서 come apart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분리될까요? 자, 뒤에 보시면 sharpening이라고 해서 칼을 갈거나 뭐 등등등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된다? come apart. 이렇게 약간, 분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될까요? 정확하게 분리가 될까요? 자, effortlessly라고 해서 effort가 여러분들 노력이죠. 노력을 less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뭐죠? 쉽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분리가 된다라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effortlessly라고 들어가는데 이게 좀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좀 유출하시면 effort라는 노력, less라는 게 부정어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해석이 come apart랑 또 잘 어울리는 거, 전반적으로 문장 전체 잘 어울리는 걸 찾아보셔야 되니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accurately, 정확하게 분리가 되더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많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부사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gentl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부드럽게, 약하게, 그래서 다이얼을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봐라. 언제까지? 찰칵, 클릭이라는 소리가 날 때까지라고 해서 gently가 들어간 게 있었고요. 다른 곳에 elsewhere, 그 다음 곧이라는 순의 의미는 여러분들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사 어휘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렸고요. 파트 6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종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트 6에서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가 바로 접속 부사 문제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약간 여러분들 좀 되셨다면 which라는 관계되면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어제 저희 파고다 강남에서는 D-1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문제를 풀으셨는데요. 전치사 다음에는 제가 그 문제를 보시면 on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인사 뒤에는요 절대로 쓸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시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거기 보기를 보시면 what도 있었어요. what은 또 앞에 선행사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남아있는 게 뭐다? which라고 해서 바로 on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뒷자리, 전인사 뒷자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무난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파트 6를 쫙 보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늘 제가 이제 D-1 특강도 그렇고 하지만 아주 잘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틀리는 패턴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에 그죠? 8월 달에 여러분들 다 졸업하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9월 달 혹은 10월 달까지 이제 넘으신다면은 여태까지 나왔던 거 잘 모아 놓으셨다가 자기가 틀렸던 거 그리고 이런 건 내가 몰랐던 거구나 체크해 놓으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토익은 나왔던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달에 졸업하시는 분은 졸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8월 달 후기 특강이었습니다. 자, 저는 스타토익 라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